보통 첫 계약이 2달, 3달 지나야지 나오고 좀 늦게는 한 4, 5개월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거절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절이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만나고 2명 만나고 3명 만나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거절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첫 번째 계약을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계약이 되기 시작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터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적어놓은 것처럼 부동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요거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일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챗 GPT란 말이에요. 갑자기 챗 GPT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잘할까, 요거를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놀라웠어요. 요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잘할까? 딱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해 준 게 요겁니다. 데이터 분석력과 시장 통찰력이 있는 사람.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시세, 변동, 공급과 수요, 정책 변화 등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잘하겠지. 요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정리를 너무 잘했어요. 일단 지역별 시세 변동이라든지 공급과 수요,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분석하는 거,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두 번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이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트렌드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습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세금, 법률, 정책, 마케팅, 협상 등의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른 능력을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재능이 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진 않으니까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훈련이나 단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훈련이랑 단련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을 할 때도 진짜 훈련과 단련들,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나 할 줄 아는 만큼만 하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데,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게 빨리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업력과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사람. 요건 약간 재능적인 부분이지. 신뢰를 주는 대화 방식과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경우, 영업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감이 존재해. 그래서 재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눈빛이다,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뉘앙스,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캐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난 이것도 약간 훈련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하다고 관심 있게 쳐다보면은 어느 정도의 훈련이 가능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능력을 실행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사실 여기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네 번째는 체계적으로 일하는 사람. 매뉴얼을 잘 만들고 실천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 투자, 임대 사업은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정리하면 성과가 빨라집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랑 제일 잘 맞는 형태예요, 이게.
진짜로 일하는 것 중에서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복적인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오늘 하루 빼먹는 데서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대단한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한 루틴을 만든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무조건 책상 앞에 딱 앉으면은 다이어리부터 딱 펴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써요. 무조건 일기를 써. 뭐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할 말 없으면 한 줄이라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착착착착 적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책상 정리라든지 옷장 정리, 그러니까 계절 바뀌면 옷 바꾸면서 우리가 옷장 정리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탁 다이어리 피고 일기 쓰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해야 될 거 딱 적다 보면은 뭔가 정리가 탁탁탁탁 된다니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되던 게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 확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루틴을 좀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벌써 아직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잘할까? 온라인 마케팅과 홍보에 능한 사람. 이제 단순히 네트워크만으로 영업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이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자신을 브랜드화할 줄 알아야 되죠. 광고 최적화와 컨텐츠 제작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 요즘에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능력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좋은 특화되어 있는 능력 같아요. 아무래도 40, 50 정도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단기적인 성과만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보다 꾸준히 고객을 쌓아가는 사람이 강합니다. 부동산은 신뢰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고객을 쌓아간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모든 계약에서 그 이전 계약과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10건을 내가 이번 달에 썼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4건 정도는 이전 계약과 무조건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계약해줬던 집이라든지 전에 내가 계약을 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오면서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해주든지 약간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거의 한 40% 이상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2030? 이런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가 마케팅 더 해가지고 손님을 더 많이 모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비용을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수가 생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강남에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안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면서 중개보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야. 전화로만 해. 그러니까 약간 고객이 쌓여간다라는 느낌을 좀 판단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잘하죠.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좋은 사람. 부동산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뭔가 부동산 시장이 그냥 적당하게 계속 흘러갈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일정한 수입만 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있다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이랑 사업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유지된 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장이 아예 막혀 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일정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성장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변화에 적응하고 잘 하는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떠냐면은 약간 이렇게 돼요. 약간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시도하거나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들은 없어. 여기 내가 잘하던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 쭉 떨어져. 근데 다시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올리고 뭐 시장의 변화를 맞아.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꾸준히 잘해요. 이게 변화에 사실 적응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진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에 훨씬 잘 적응하면서 올라갑니다. 성장률도 높지만 낙폭도 커요.
떨어지는 폭도 되게 크기 때문에 좋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한 95% 정도는 일치했고 내가 정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했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못할까?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잘할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못할까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는 제가 95% 정도 만족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97%?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한 60% 정도, 70% 정도의 사람 그 생각이 일치되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이건데, 챗GPT가 나랑 한 90 몇 % 이상이 이렇게 되니까 나 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아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은 법규, 세금, 시장의 흐름, 마케팅 등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업만 잘하면 돼. 기본적인 지식조차 익히지 않는 사람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 변화나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업종이 거의 다 그렇긴 한데 뭔가 계속 시장이 바뀌고 있고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계속 먹을거리에도 변화가 생겨. 치킨도 항상 후라이드만 먹진 않거든요. 양념을 누군가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고 누가 무슨 파닭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굽네 치킨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정책이 바뀌거든요. 이번에도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흔들렸잖아요. 정책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상관없이 집만 잘 보여주고 집이 좋으면 계약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견해도 들어보고 싶고 팔 때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집만 보여주고 내가 몇백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엔 뒤처지고 말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70% 이상이라 생각해요. 왜 이게 귀찮거든, 힘들거든. 두 번째, 체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 고객 관리, 광고, 계약 프로세스들을 매뉴얼화하지 않고 감에 의존하는 사람은 효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써도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분석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운영한다면 비용만 낭비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략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 잘할 거야. 그리고 상황이 닥치면 내가 뭔가 할 거야. 어느 정도의 전략도 있어야 되고 계속 방식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락하는 것과 상승하는 것의 그 기류에 내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는 원래 다른 데서 잘했으니까. 내가 사회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폐업을 많이 하죠. 3번,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영업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거주를 원하지만 투자성 위주로 설명한다거나 반대로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계산하지 못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답을 다 찾아주지 못하면 결국 반복 거래와 소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자기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와 라는 자기의 아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철수 엄마가 1억 벌었잖아,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막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떨어지죠. 계속 뭔가 보이지 않는데 떨어져.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엔 사람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부동산은 신뢰 기반 사업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고객을 대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한 번 팔면 끝이라는 태도로 가진 사람들은 금방 한계를 맞습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통 계약 끝나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 나는 새로운 손님들을 계속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손님만 유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마케팅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신뢰 기반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나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신뢰 기반의 사업.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 부동산 시장은 온라인 마케팅, 광고 플랫폼, 정책 변화 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운 광고 방식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네이버, 직방,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줄 모르면서 유입만 바라는 사람들은 밀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딱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시장이 한 번씩 변화에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에다 매물을 올리는 걸 약간 부수적으로 생각했고, 그 코너짜리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온라인 플랫폼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부동산 114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명을 쳐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고를 봐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네이버가 이거를 한꺼번에 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한 번에 생겼던 변화가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뭔가를 시도하다가 변화를 생겼기 때문에 계속 해본 사람들은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것만 계속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를 놓쳐서 안 쓴 거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객의 유입이 확 밀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대세로 막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늦으리. 무조건 늦지. 이미 고객은 이렇게 다 흘러왔는데.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때,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직방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영업을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사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지 않는 사람은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전화 상담, 미팅, 현장 답사 등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영업 자체를 꺼린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영업을 좀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사람들도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뭔가를 배우는 자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훈련처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거 있거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집을 소개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물건을 팔아야 된다?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된다? 얼굴이 빨개지지. 그렇잖아요. 나한테까지 사 먹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 보험을 가입을 해주던 사람인데, 내가 집을 계약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 사람이 되면요, 너무 낯뜨거워, 부끄럽고, 이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내가 부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격지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간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훈련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만나고, 2명 만나고, 3명 만나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은 약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과 훈련.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성격이 극2, 나는 완전 새로 만난 사람들 다 좋아해,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무조건 약간 훈련과 단련들이 필요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연스러워져요. 집을 소개하는 거나 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물건을 팔아야 된다면 물건을 파는 것들, 이런 게 자연스럽게 편안해져. 처음에는 이 허들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계속 낮아져.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였지만 분명히 낮아지고 있어. 어느 순간 되면은 없어, 허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나처럼 소심한 사람들도 잘해요. 이거는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죠. 자, 포기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뭐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금방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고객이 쌓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동산 해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 시작했는데 한 2주 만에 첫 계약 쓰고 다른 중개사들처럼 거의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첫 계약이 2달, 3달 지나야지 나오고, 좀 늦게는 한 4, 5개월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절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절이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거절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첫 번째 계약을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계약이 되기 시작해. 약간 체화하는 거죠, 체화. 그러니까 훈련이 내 몸속에 쌓여가고 있어. 어느 순간인가. 뭐 손가락 끝일 수도 있고 발가락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딘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거절이 되게 편안해질 때가 있어. 처음 거절당하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한다 했다가 갑자기 안 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 막 하면서 화도 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막 화풀이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거절을 당하다 보면 그 거절의 크기가 처음에는 막 돌덩이 같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버텨야 되죠. 버텨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도 써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도 개선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위의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거나 이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집이나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나는 잘해, 나는 너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상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만큼 경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할 거라고 믿고 나는 성격도 괜찮아, 나는 설명도 잘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공부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 뭐 폐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뭔가를 잘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나 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맞을 수 있잖아, 이런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 이 두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요 생각 하나 차이인 것 같아. 나이는 상관이 없어.